매일매일 알고 싶은 아이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K-팝의 중심, K-투데이 김지우입니다. 올해 8월은 유난히 덥지 않았나요? 네, 정말 밖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뻘뻘 나고 또 너무 습하다 보니까 숨쉬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네, 8월이 이렇게 더웠던 건 날씨 탓도 있지만 아이돌들의 핫한 소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8월 한 달 동안 연예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했던 8월의 아이돌 소식 K-투데이에서 만나보시죠. 프로듀스 X101을 통해 결성된 그룹 X1이 감격의 데뷔 무대를 마쳤습니다. 지난 27일 고척 스카이돔에는 약 2만 명의 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바로 국부들이 선택한 아이돌 X1의 데뷔 프리미엄 쇼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X1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비상 퀀텀 리프는 11명의 희망이 만나 비상하는 그들의 날갯짓과 여정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데뷔 타이틀곡 플래시는 하우스와 픽처 트랩이 접목된 EDM 장르의 곡으로 비상을 꿈꾸는 X1의 탄생과 포부를 알리며 각 멤버들의 개성과 다채로운 음색을 담았습니다. 게다가 데뷔 당일 공개된 타이틀곡 플래시의 뮤비는 하루 만에 600만 뷰를 넘기고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서로의 개성이 강해 11명의 합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단단한 팀워크로 만들어낸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인 X1. 연습생 동료이자 경쟁자에서 한 팀이 된 그들은 데뷔 앨범을 준비하며 끈끈한 사이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X1은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이제 정말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팬들이 기다렸던 X1의 데뷔가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생방송 투표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X1의 데뷔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의 출연까지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X1. 기다렸던 데뷔인 만큼 마음껏 비상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드디어 국부들이 뽑은 아이돌 X1이 데뷔 첫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와! 네, 앨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X1의 앨범 왜 꼭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번 프로듀스 X101의 평가곡이었던 유가릭과 움직여가 이 11명 멤버들의 재녹음 버전으로 담겨 있다고 하고요. 또 이번 시리즈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지마 같은 경우도 역시나 X1의 버전으로 오직 이 데뷔 앨범 CD에서만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빨리 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들 X1의 앨범명이 비상이잖아요.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더 비상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소식은 X1처럼 국부들이 선택한 남자죠. 국민센터 강다니엘 씨의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강다니엘 씨에게 올 8월은 잊지 못할 한 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워너원의 센터로 활약했던 국민 원픽 강다니엘 씨가 솔로 데뷔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고자 하는 고민과 앞으로 본연의 색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앨범 컬러 온미를 들고 팬들 앞에 나선 강다니엘. 멤버 11명으로 활동했던 워너원 때와 달리 홀로선 무대가 외롭진 않을까 했는데요. 되게 크잖아요, 무대가. 저 혼자 채우기에는 너무 크고 그 크기가 너무 크니까 또 멤버들의 빈자리가 또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원원이란 팀이 정말 멋있고 완벽했던 팀이구나라고 생각도 들고 큰 장점은 딱 한 개가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제 목소리로만 그리고 제 옷이나 스타일로만 그리고 제 퍼포먼스로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강다니엘 씨는 법정 분쟁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분쟁의 중심이 되는 권리 양도 사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일단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고요.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활동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듣고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을 팬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결심하게 된 거고요. 분쟁으로 갑작스런 공백기를 가지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팬들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다는 강다니엘. 그리고 저를 기다리신 팬분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많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 꿈입니다. 네.
그의 바람대로 사인회를 통해 팬들과 가까이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솔로 데뷔 축하드리며 늦은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5일 깜짝 열애설이 보도됐습니다. 바로 트와이스의 지호 씨와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씨인데요. 이로써 또 한 번의 톱 아이돌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아이돌 선배인 임수롱 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 사람은 강다니엘 씨의 자택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로 새 가구만 살다 보니 보안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강다니엘 씨는 솔로 앨범 준비로, 트와이스는 월드 투어 중인 바쁜 시간에도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트와이스의 해외 투어 출국 전날과 입국 다음 날은 어김없이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는 두 사람. 누구보다 험난한 데뷔 과정을 거친 강다니엘 씨는 지호 씨를 통해 힘을 얻고, 바쁜 스케줄에 지친 지호 씨는 강다니엘 씨를 통해 재충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25일 강다니엘 씨의 솔로 데뷔 날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열애설 보도 이후 두 사람의 소속사에서도 공식 입장을 통해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라며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6일 오전 또 하나의 아이돌 열애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트와이스의 모모 씨와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면서 인연이 닿았고, 이후 연인으로 발전하여 2년째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김희철 씨와 민경훈 씨가 결성한 우주겁쟁이의 나비잠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었던 모모. 하지만 양측 소속사에서는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열애설을 반박했습니다. 이틀 사이 열애설의 중심에 서며 트와이스를 향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며 가수로서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네, 생각해보면 8월 한 달 동안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강다니엘 씨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다니엘 씨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핫하고 또 가장 바쁜 아이돌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KT 광고 촬영을 또 진행했는데 네. 이 해당 영상이 4일 만에 200만 조회수를 또 돌파했다고 합니다. 4일 만에? 네, 4일 와. 만에. 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해외 팬미팅 일정도 함께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열애를 인정한 후에도 강다니엘 씨의 인기는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네네. 두 분이 열애를 당당하게 인정을 하니까 팬분들도 이 두 분의 사랑을 정말 격려해주고 또 응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특히 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열애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평판 지수가 약 12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도 열애를 인정하면 그 퍼센트가 올라갈까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분 앞으로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고요. 8월 우리를 뜨겁게 만든 아이돌 소식 중에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역대급 유닛이 현실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SM표 슈퍼그룹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엑소, 샤이니, NCT의 대표격 멤버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가 기존 그룹 멤버들을 조합한 신개념 보이그룹을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엑소 카이와 백현, 샤이니 태민, NCT 태용과 마크, 웨이션 V 루카스와 텐, 이름만 들어도 설레일 것 같은 SM 보이그룹 센터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비밀리에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만큼 티저 및 각종 촬영을 극비리에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멤버들의 목격 사진이 공개돼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 조합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춤과 노래 실력에서 빠지지 않는 최상급 실력의 멤버들이 한 그룹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선보일 무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SM의 고퀄리티 음악까지 더해진다니 이 슈퍼 보이그룹의 질주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글자 이름을 처음 시도한 동방신기부터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룹 NCT까지 실험적인 시도를 꾸준히 성공시킨 SM 엔터테인먼트인 만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번 조합이 어떤 레전드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전 세계 K-팝 팬들을 설레게 할 새로운 그룹이 발표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슈퍼M입니다.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 카이, NCT 127 태용 마크, 웨이션 V 루카스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슈퍼M은 이미 데뷔를 통해 입증된 실력과 뛰어난 비주얼 때문인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팀명인 슈퍼엠은 뛰어난 재능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슈퍼 시너지를 선사하는 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M은 매트릭스 앤 마스터의 약자라고 합니다. 멤버 구성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름 같죠? 하지만 슈퍼엠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0월 미국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SM 이수만 프로듀서는 7일 미국 LA에서 열린 캐피톨 콩그레스 2019에 참석해 캐피톨 뮤직그룹 스티브 바넷 회장으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시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팀의 프로듀싱을 부탁받았고 그렇게 탄생한 그룹이 슈퍼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뮤직 레이블인 캐피톨 뮤직그룹은 케이티 페리, 샘 스미스, 트로이 시반 등의 팝스타가 속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제안을 한 스티브 바넷 회장은 밥 딜런, 폴 맥카트니의 앨범 제작은 물론 아델을 발굴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많은 K-팝 스타들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시장 내 K-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고와 한국의 최고가 만나 탄생한 슈퍼엠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하루빨리 10월이 됐으면 좋겠네요. 와, 언제 들어도 정말 입이 턱 하고 벌어질 만한 조합이에요. 네. 그런데 이 조합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진출이 가능하다고요? 네, 슈퍼엠 멤버들은 뛰어난 비주얼만 자랑할 뿐 아니라 또 역시나 어학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멤버들은 한국어, 영어, 광둥어, 만다린어, 그리고 태국어와 일본어까지 와. 모두 6개 국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할 때 어학 실력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SM인데 이 슈퍼엠 멤버들을 보면 SM 시스템의 집약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외모면 외모인데 여기에다가 어학 능력까지 갖췄다고 하니까 정말 역대급 조합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준비도 역대급이라고요? 네, 최근에 슈퍼엠 멤버들은 앨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두바이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만 봐도 스케일이 남다른 걸 벌써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0월 달에 멋진 결과물을 들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글로벌한 슈퍼엠이 열일을 하고 있다면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아이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함께 보시죠. 지난 10일 방탄소년단의 뷔씨가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첫 영어 자작곡을 공개한 것이죠. 뷔씨의 첫 영어 자작곡이자 솔로곡의 제목은 윈터베어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아미들에게 더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은 이번 곡은 어쿠스틱 기타 선율에 뷔씨 특유의 담백한 중저음이 더해져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 처음으로 영어로 가사 써본 사람 요기요라며 글을 남기기도 한 뒤 이번 노래는 투어 중 영국 영화를 보고 쓴 가사라고 하는데요. 영어 가사를 쓰는데 리더인 RMC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와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 역시 큰 화제입니다. 뮤직비디오에는 뷔씨가 여러 해외 도시를 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사색하는 모습,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의 연출 역시 뷔씨가 맡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까지 공개하며 쉼없이 달려온 방탄소년단은 데뷔 후 처음으로 공식 장기 휴가를 가질 예정인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장기 휴가는 방탄소년단이 뮤지션으로 그리고 창작자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짧지만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일상의 삶을 즐길 시간이기도 하다고 알렸습니다. 꿀맛 같은 휴가를 즐기고 더욱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방탄소년단. 기다리고 있을 아미 걱정은 잠시 멈추고 재충전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방탄소년단의 무대 뒤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러브 유어셀프 투어의 여정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내가 무대를 왜 사랑하는지, 무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이번 다큐는 총 6부작으로 공식 팬 커뮤니티 BTS 위버스를 통해 유료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8월 27일 첫 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한 편씩 순차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7일 개봉한 브링 더 소울 더 무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에피소드와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역사죠.
미국에서의 스타디움 첫 단독 공연, 데뷔 후 처음 개최한 유럽 투어 등의 생생한 무대는 물론이고요. 이전 월드 투어보다 커진 규모와 전 세계를 돌며 느끼는 솔직한 감정과 소감을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공식 트레일러와 시놉시스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모은 브링 더 소울 다큐 시리즈. 한층 더 깊어지고 한층 더 새로워진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초, 최다, 신기록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돌이라면 바로 방탄소년단일 텐데요. 방탄소년단이 1억 뷰를 달성한 뮤직비디오를 21편 보유하며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 지난 3일 방탄소년단의 데뷔 타이틀곡 노모어 드림의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노모어 드림은 2013년 6월 발매된 곡으로 직설적인 가사와 강렬한 비트의 90년대 힙합 사운드를 2013년의 감성에 맞게 재해석한 곡인데요. 10대의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방탄소년단의 포부처럼 뮤직비디오에는 답답한 학교를 벗어나 거리로 뛰쳐나온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탄소년단은 DNA 뮤직비디오가 7억 뷰, 불타오르네 페이클러브의 뮤직비디오가 5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돌파한 것에 이어 데뷔곡 뮤직비디오까지 1억 뷰를 달성. 1억 뷰 뮤직비디오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한국 가수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멤버 제이홉이 지난해 3월 공개한 믹스테이프의 타이틀곡 데이드림의 뮤직비디오도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믹스테이프 뮤직비디오 중 첫 1억 뷰 달성이라고 하네요. 매번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또 그 기록을 자체 경신하는 방탄소년단. 1억 뷰를 넘길 다음 뮤직비디오는 무엇일지 또 언제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소스뮤직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소스뮤직은 현재 걸그룹 여자친구가 속해 있는 소속사이기도 한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소스뮤직을 자회사로 편입, 기존 경영진을 유임해 레이블의 색깔과 독립성을 유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빅히트는 아티스트뿐 아니라 잠재력 높은 연습생들을 확보해 아티스트 스펙트럼을 넓히게 됐는데요. 이로써 최근 프로듀스 X 101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던 김현빈 군 등 성장이 기대되는 연습생까지 얻게 됐습니다. 사실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와 소스뮤직의 소성진 대표는 가요계에서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통한다는데요. 두 사람은 2012년 데뷔했다가 해체한 걸그룹 글램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획사의 대표로서 방탄소년단과 여자친구를 키워내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사이기에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소성진 대표는 소스뮤직이 빅히트 레이블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 빅히트가 빠르게 글로벌 아티스트를 만들어낸 역량은 소스뮤직에게 든든한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 한 식구가 된 방탄소년단과 여자친구, 대세그룹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와, 방탄소년단에게는 이 아미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휴식이자 힐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떡밥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네, 방탄소년단의 휴식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휴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정말 꾸준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형 떡밥들을 한두 개씩 던져주고 있는데 며칠 전에 또 지민 씨의 라이브 방송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RMC가 출연을 했는데요. RMC가 거기서 최근에 다른 친구로부터 작사 의뢰를 받았다. 이 노래 정말 엄청난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팬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아마도 이 곡이 멤버들의 곡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저도 어떤 노래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또 뭐든지 이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는 방탄소년단이잖아요. 이번에 멤버 RMC가 한 사진을 공식 SNS에 올렸는데 이 김남준 민소매로 화제가 됐다고요. 네, 맞아요. RMC가 본인의 SNS에 여름 화보 B컷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민소매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옷에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 RMC의 넓고 듬직한 어깨,
또 벌크업된 팔 근육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데 이 사진을 보고 팬분들이 너무 놀라서 휴대폰 떨어뜨릴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설레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지민 씨의 라이브 방송에도 역시나 민소매를 입고 등장을 해서 팬분들을 또 한 번 심쿵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요즘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나 봐요. 네, 그때도 RMC가 마침 딱 운동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더라고요. 와, 저 같으면 이렇게 휴식 시간에 휴대폰 저 멀리 던져버리고 그냥 쉴 것 같은데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소소한 일상을 올려주는 우리 방탄소년단에게 제가 아미로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방탄소년단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럼 8월을 뜨겁게 달궜던 마지막 아이돌 소식인데요. 바로 프로듀스 X 101에 출연했던 이 마루기의 연습생들이 한 팀으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조합 어떨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객 연습생 이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객 연습생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객 연습생 이태승입니다. 오, 너무 아닌데. 우와. 어떡해. 오글거려. 무슨 달을 맞추려고 해라. 저기 멀리서 내려온 우주 최강 섹시한 이진우. 우주 최강 섹시보이 진우가 쓰는 프로필. 이름은 이진우고요. 생년월일은 2004년 9월생 3일생입니다. 9월 13일생입니다. 그리고 키는 아직 안 재봐서 107까지만 썼는데 그 다음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취미는 음악 감상이랑 귀여운 애기 막 사진 보는 거. 좋아하는 음식은 밥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보통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은 버섯. 팬들에게는 에잇 사랑합니다. 실물 좋은 우진이가 인정. 쓰는 프로필. 저의 이름은 이우진이고 생년월일은 2003년 4월 7일입니다. 좌우명은 네, 오글거리는데요. 달을 맞추려고 해라. 머리라도 맞춘다입니다. 이제 저랑 이제 태승이랑 진우를 부르는 이제 폰 이름은 그냥 이태승 이진우. 와, 진짜 정 하나도 없다. 이게 처음 만나서 저장해서 전화번호 목록을 안 바꾸기 때문에 10년 뒤 저의 모습은 아마 태승이랑 진우랑 같이 데뷔해서 아마 정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시한 강아지 이태승 탈모예요. 섹시한 강아지 이태승이가 쓰는 프로필. 이름은 이태승이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상 이게 떡볶이, 피자, 치킨이라고 썼는데 인스턴트 다 좋아합니다. 근데 왜 살이 안 쪄? 그리고 진우는 내 동생. 오케이. 네. 미안해요. 저 태승 씨라서 그러는데 미안해요. 진우는 모험생 같이 되게 막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첫인상. 맞다. 그때 처음에 막 기타를 좀 배우려고 했었어요. 저 혼자 독학. 그래서 일주일 했나? 기타를 좀 일주일 3일 치다가 에이. 그러니까. 한번 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마 기간이 다가옵니다. 소낙비, 장대비, 여우비, 가랑비 등등 비 피해 조심하시고 이진우는 데뷔하세요. 이진우 스타성 태풍주의보, 콩알다는 감동즙 쓰나미주의보. 일단은 이거 집에서 나오면 안 되겠네요. 되게 폭우도 있고 폭염도 있고 태풍에 집 밖에 나오시면 큰일 나겠네요.
연습생 5개월 차이 이 비주얼, 이 실력 말도 안 되는데 점점 키 크고 잘생겨지고 잘할 거 미래가 너무 투명하다 투명해. 진우 1급수 맞지? 그치? 1급수가 뭐예요? 제일 좋은 맞습니다. 1급수예요. 더 키 크고 더 잘생겨지고 더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우진아, 넌 숨 쉬는 게 팬 서비스야. 진짜 수고 많았고 너의 진심 다 알고 있어. 자책하지 말고 진짜 수고 많았어. 잘했어 우진아. 자책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면 바꿔 때 같은데. 네, 지금은 매우 기분 좋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술 한 잔 마셨습니다. 부주가 잘 안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태승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태승이 분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네요. 예, 좀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동 스토리야.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열심히 해서 데뷔를 해서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루기의 연습생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풋풋하고 귀여워요. 네. 여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방송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얼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진우 군이 나서서 네. 방송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군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마루기획에서 이우진 군이 셀카를 그렇게 못 찍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팬들을 위한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잘 나와야 한다면서 이제 또 진우 군이 직접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면서 셀카 사진을 남기고 갔는데요. 그렇게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형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 분의 조합이 정말 괜찮겠다,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막내 이진우 군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8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아이돌 소식 만나봤는데요. 9월에도 아이돌들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아이돌들에 대한 무한 애정과 방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아이돌 연구소 시간인데요. 그런데 오늘 연구소장님이 안 보여요. 네, 우리 연구소장님이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의 모든 기력을 다 쓰셔서 지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네. 계신다고 합니다. 어쩐지 지난주에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 늘 힘넘치던 연구소장님을 지치게 만든 오늘의 연구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실내에서 무슨 선글라스냐고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아이돌을 볼 때면 눈이 부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아이돌들이 환한 미소를 잃은 채 이 찡그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싫은 것을 좋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아이돌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먹을 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정 음식 앞에서 너무나 괴로운 아이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엑소의 멍뭉이로 웃는 미소가 매력적인 백현은 이것만 보면 울상을 짓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이는 안 먹어요. 오이는 백현은 오이를 먹지 못한다고 수차례 밝혔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감별사라도 되는 마냥 오이를 쏙쏙 골라내는 것은 물론 오이 특유의 향을 싫어해 오이 향이 나는 비누조차 쓰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현의 어머니는 오이를 먹으면 용돈을 준다는 특단의 조치도 해봤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이 그거 하나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엑소웰이 오이가 없는 전국 맛집을 정리해뒀으니 백현의 건강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식계의 최강자 신은님을 거부하는 아이돌도 있었는데요. 바로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치킨을 안 먹는 건가 했는데 요즘 아이린은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그녀는 유독 치킨만 먹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해봤더니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치킨만 시켜주셔서 탈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서 치킨은 물론
닭으로 만든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린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닭강정이라고 하는데요. 멤버들이 닭을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싫어해도 멤버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감수해내는 아이린. 역시 예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마음씨도 예쁜가 봅니다. 강다니엘 역시 백현과 아이린처럼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게, 새우, 조개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먹어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새우버거를 먹은 후 정신을 잃어서 응급실 신세까지 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밥을 먹을 때도 새우젓을 넣지 못하고 다른 양념들로 간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국밥의 맛을 느껴보지 못한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트와이스 모모는 그녀가 이것을 너무 싫어해 주위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3살 때부터 댄스 학원에 다니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타공인 댄스 머신으로 불리는 모모. 이렇게 격렬한 춤을 추고 나면 목이 마를 법도 한데 모모는 물이 눈앞에 있어도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모가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맛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 대신 음료수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음료만 먹는 모모가 걱정됐던 채영은 모모에게 물을 챙겨주기 시작했다는데요. 방에 누워있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어김없이 밤만 되면 나타나 물 한 잔을 꼭 건넬 정도라고 합니다. 모모씨,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 드시면 어떡합니까? 안 되겠습니다. 모모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물을 연구하러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조르지 마, 얼마 가지 않아. 꼭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거지 연구가 중단된 건 아닙니다. 앞선 연구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것을 싫어하는 아이돌을 찾아냈습니다. 천상 아이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친구의 신비는 항상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카메라인데요. 무대에선 카메라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녀가 사실 무대 밖에서는 카메라와 내외하는 사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저리 가. 아, 은하 언니. 눈을 크게 뜨고 날 쳐다보잖아. 언니, 얘가 자꾸 나 괴롭혀요. 자꾸만 자신을 쫓아오는 카메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신비는 같은 멤버인 은하까지 동원해 투정을 부리는데요. 이렇게 너랑 나 우리 둘의 사이가 조금 더 좁혀지길 기대하고 싶은 밤. 가깝고도 먼 카메라와 신비의 거리. 그래도 신비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가장 빛나니까 예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탄소년단의 정국 역시 싫어하는 것을 넘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국은 평소에 겁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제가 숙소에서 제일 무서운 걸 잘 모릅니다. 아찔한 높이에서 초고속으로 달리는 놀이기구도 즐기는 것은 물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에 번지점프까지 즐기는 정국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이 조그만 전자레인지라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 너무나 무섭다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전자레인지를 돌려놓고 다른 방 안에 숨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폭죽은 언제 터질지 몰라서, 엘리베이터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무섭다는 정국. 실력 좋고 외모까지 좋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국이도 사람은 사람인가 보네요. 자,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소신 있게 밝힌 아이돌을 보니 솔직하면서도 엉뚱발랄한 모습에 웃음이 지어지는데요. 팬들에겐 이 모습 역시 사랑스러울 테니 앞으로도 솔직 당당한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돌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외모는 비현실적인데 현실적인 것을 무서워한다고 하니까 우리 정국 씨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정국 씨는 이 영상에 나온 것 말고도 모기를 그렇게 네.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아, 모기. 네, 그래서 투어를 앞두고 팬사인회에서 모기 물리면 죽는다는데 나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귀여운 말을 또 진지하게 해서 팬들의 심장이 남아나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정국 씨를 괴롭히는 모든 모기들을 다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구소장님 이번 주에 좀 일하기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음 주에는 연구소장님과 함께 더 재미있는 아이돌 연구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언제나 열일하는 K-투데이 제작진이 준비한 아이돌 캐치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돌들의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좀 으스스하지 않나요? 네, 저도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네, 함께 얼른 만나보시죠. 2019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인데요. 올 한 해를 빛내고 있는 돼지띠 스타 중 심상치 않은 비주얼을 뽐내고 있는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대체 9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말 그대로 예쁜 나이 25살을 맞이해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비주얼 폭발 95년생 아이돌은 누가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비주얼 그룹으로 불리는 뉴이스트에는 무려 95년생 멤버가 4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별명부터 비주얼 폭발하는 멤버가 있죠. 바로 황제로 불리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뉴이스트의 민현입니다. 뉴이스트 멤버들뿐만 아니라 잠시 동고동락했던 워너원 멤버들에게도 인정받은 민현의 비주얼. 출연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비주얼 센터 4위로 뽑히며 누구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비주얼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갈색 머리부터 기본 이미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금발까지 어떤 머리를 해도 찰떡같이 소화합니다. 특히 금발머리 시절 민현에게는 따라붙던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자, 민현의 얼굴을 자세히 봐보세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바로 배우 박서준입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형제라고 해도 믿을 것 같죠? 자신의 외모에 겸손해도 너무 겸손한 민현. 그래서 민현의 데뷔 때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자신 없어 하는 말과는 달리 이미 18살의 완성형 비주얼을 갖췄네요. 친구들과 닭꼬치를 먹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됐다는 민현. 그냥 서 있어도 빛나는 외모를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민현은 비주얼과 어울리는 꽃미남 귀족 역할로 뮤지컬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황제의 빛나는 활약 기대해볼게요. 다음 주인공은 뮤직비디오 1억 뷰를 돌파한 것은 물론 걸그룹 최고 초동 기록까지 세우며 일본까지 점령하고 있는 투둥이 트와이스에 있습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저절로 광대가 올라가는 상큼 비주얼 나연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애교 가득한 눈웃음과 웃을 때 하트가 되는 입술은 나연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 그래서인지 막내처럼 보이는 나연은 실제로는 팀의 맏언니라고 합니다. 맏언니의 마지와 막내를 합한 만내라는 별명답게 평소 애교가 많고 트와이스 멤버들이 서열 9위라고 놀릴 만큼 귀여운 성격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반전 모습을 가진 나연의 매력은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귀여운 외모와 성격과 달리 무대에 오르면 180도 달라지는 나연. 실제로 그녀는 JYP 오디션 전체 2등을 하며 나연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연습생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연 하면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청량한 음색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타이틀곡 대부분의 도입부를 맡아 팬들 사이에서는 고유 나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모두 날 가지고
러블리한 비주얼에 프로페셔널한 실력까지 나연의 반전 매력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비주얼 폭발! 95년생 아이돌 스타 세 번째는 그가 걸어다니는 그곳이 바로 박물관. 조각상 비주얼을 자랑하는 옹비드, 옹성우입니다. 국민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춤, 노래, 예능감까지 갖추며 맹활약했던 옹성우. 하지만 역시 옹성우 하면 비주얼이 아닐까 싶은데요. 워너원 시절 동갑내기 멤버였던 민현과 안구 정화를 넘어 자연 라시까지 된다며 개안즈로 불리기도 했던 옹성우. 그는 마이크와 모자가 커 보일 만큼 소두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는 얼마나 큼직하고 뚜렷한지 정말 신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여기에 누구나 흑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여권 사진도 레전드로 만들어버리는 인간 조각상 옹비드. 그래서인지 옹성우는 얼굴로 비주얼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다는 뜻의 비주얼 4차 혁명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가수에서 배우로 본격 홀로서기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드라마에서 공개된 교복을 입은 모습은 큰 화제가 됐죠. 와, 이 25이 이렇게 교복을 완벽 소화해도 되는 겁니까? 하긴 저 비주얼부터 이미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네요.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백상 신인상 후보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주얼 자체가 팬서비스인 옹성우. 수트 입은 모습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내년 시상식에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쁨 지수 만렙, 비주얼 치트키, 블랙핑크 지수. 예쁜애 옆에 예쁜애, 멤버 모두가 비주얼인 꽃밭 그룹. 블랙핑크에도 남다른 비주얼을 자랑하는 95년생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맏언니 지수인데요. 같은 멤버인 제니가 인정할 정도로 블랙핑크 멤버들 사이에서도 비주얼 1위를 자랑하는 그녀. 지수는 무표정으로 있을 때는 도도한 느낌을 주는 냉미녀로 보이지만 활짝 웃을 때면 어린아이 같은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온미녀가 되는데요. 이렇게 예쁜 비주얼에 다양한 분위기까지 가지고 있어서인지 그녀는 데뷔 전부터 각종 CF는 물론 다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YG에서 연습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획사에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숱한 유혹을 뚫고 블랙핑크로 데뷔. 동생들을 책임지는 예쁘고 믿음직한 맏언니의 자리를 맡고 있는 지수. 일도 열일, 얼굴도 열이라는 지수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사람 맞아? CG로 만든 것 같은 비주얼, 방탄소년단의 비. 박지훈,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범규, 더보이즈의 영훈과 활 등 수많은 남자 아이돌들에게 워너비로 꼽히는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비주얼부터 무대 장악력까지 다 갖춘 방탄소년단의 비인데요. 다른 회사에게 비를 뺏길까봐 데뷔 직전까지 꼭꼭 숨기는 바람에 비밀병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는 V. 뛰어난 실력도 한몫했겠지만 과거 사진을 보니 꼭꼭 숨길 만한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그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쌍꺼풀 없이도 뚜렷하고 큰 눈과 티전 미남다운 훤칠한 콧대까지 그야말로 조각 같은 이목구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긴 영상 속에서도 그의 미모는 가려지지 않죠. 세계 미남 1위 건강해라. 그래, 야 내 사랑도 먹어. 우리 월드 1위. 세일미로 줄이자. 세일미. 실제로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으로 선정되기도 한 뷔. 이렇듯 완벽한 뷔의 비주얼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데요. 바로 완벽한 비주얼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빠를 쏙 빼닮았다는 뷔의 말처럼 정말 아버지와 붕어빵 같은 이목구비를 자랑하고 있죠. 본인의 비주얼을 잘 아는 뷔는 무대 위에서 다양한 표정 연기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화보 장인으로까지 거듭났는데요. 내가 잘생겼어. 매일매일 미모 리즈를 경신 중인 뷔. 과연 그 끝은 어디일지 지켜보겠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눈부신 비주얼을 자랑했던 모태 비주얼 95년생 아이돌들. 앞으로도 안구 정화를 책임져 주시길 바라며 예쁜 나이 25살인 만큼 예쁜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둘이서 진행했는데 어땠나요? 둘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꽉 차 있는 것 같죠? 네. 네, 저도 이렇게 8월 한 달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아이돌에게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K-투데이 가족분들과 함께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돌들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매주 목요일 K-투데이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